안녕하십니까. 오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강의를 맡은 재난안전문의권입니다. 첫 번째 동영상 안에서 문제가 출제되니 동영상 시청에 하시면 만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 강의는 산업안전기사라든지 안전 관련 자격증 취득에도 도움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의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중간에 강사가 구독, 좋아요를 누르는 것은 중요한 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목차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두 번째 보호구의 종류와 선택, 세 번째 안전에 관한 기준에 관한 사항, 네 번째 보건의 기준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 자료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 공단 사고 사례에 통한 예방 조치에 관한 사항을 순서가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산업안전보건의 목적 1페이지인데요. 산업안전보건의 목적은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누구를 보호하냐?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정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2입니다. 산업재해와 중대재해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 관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정의에 대해서는 구독,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또는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가 발생할 경우 고용노동부로 정하는 재해를 말합니다. 재해 정의는 반드시 암기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입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은 같고요. 3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 2명,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를 동시 10명 이상이 발생할 때 중대재해라고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의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 1명,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한 부상자 2명, 동일한 유해 위험 요인으로 급속 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이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라고 말합니다. 재해 정의에 대해서는 산업법은 3.20, 중첩법은 6.13 이렇게 외우시면 명확히 구분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1-3의 사업자 근로자의 의무사항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사업주 의무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정진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고, 두 번째 근로자의 의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조에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법이 보호 대상인 근로자에게도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업주만 산업재해를 지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근로자도 반드시 산업재해 근로자의 의무가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보호구 착용이라든지 안전수칙은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자, 1-5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은 사업주가 반드시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반드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1개월 이상입니다. 1개월 이내입니다. 자, 1-8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우리 공단의 안전보건관리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15조,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보건관리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안전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고, 중대재해 감축노동법에 따른 관리감독자의 업무 내용은 상식적으로 반드시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관리감독자에 해당하신 분들에 대한 의무 내용이기 때문에 근로자에 해당 안 되신 분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내의 관리감독자와 지휘감독하는 작업, 기계기구 설비 및 안전을 보호하는 간의 점검 및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 및 그 착용에 관한 교육 지도를 하셔야 되고,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이에 대한 응급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작업장 정리전동 및 통로를 확보에 대한 항행 감독을 하셔야 되고, 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지도, 조언에 대한 협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6번째, 위험성 평가에 대한 유해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 조치를 시행에 대한 참여를 해야 되고, 기타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반드시
관리감독자는 준수해야 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저희 공단은 구성 운영 중에 있으며 분기 1회 위원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8페이지입니다. 도급 시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세 번째, 도급에 관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 사항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저희들 근로자뿐만 아니라 도급에 관한 종사자도의 안전보건 조치가 강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도급에 관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는 상식적으로 근로감독자가 관리감독자나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도급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및 구성 운영을 해야 되고, 작업장소 내 점검, 그러면 안전보건 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를 제공 등 지원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 안전보건 교육의 실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나머지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0페이지입니다. 안전보건 교육 관련 이 교육 과정별 교육 시간입니다. 요거는 구독을 한번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정기교육입니다. 사무실 종사 근로자는 매 반기 6시간 이상, 사무실 종사 근로자 외에 판매 업무 종사 근로자 외에는 매 반기 12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연간 16시간 이상입니다. 채용시 교육입니다. 일용 근로자 및 근로계약 1주 이하의 기간제는 1시간 이상, 일용제외 근로자는 8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입니다. 일용제외 근로자는 2시간 이상은 교육을 실시해야 됩니다. 자, 교육 대상입니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신규 교육은 6시간 이상, 보수교육도 6시간 이상, 안전관리자,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종사자는 보수교육은 24시간 이상은 받아야 됩니다. 제가 그 교육에 대한 것은 구독을 꼭 눌러달라고 말씀드린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1-13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안전인정 및 자율안전항해신고 안전검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안전인정 대상 기계기구의 시행령 7조에 대한 것도 구독을 눌러주세요. 자, 그 내용을 보시면 보일러의 압력 방출용 안전밸브, 압력 방출용 안전밸브, 그다음에 놀러기, 고소작업대 리프트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안전검사입니다. 안전검사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검사 기준에 적합한 여부를 안전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검사 주기는 구독을 눌러주세요. 검사 주기는 대상 기계기구 설치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에 몇 년마다 2년마다 그 주기를 가지고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1-14입니다. 물질안전보건 자료입니다. MSDS라고 합니다. 자세 내용은 5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안전보건 자료의 작성 및 개시 등입니다. 대상 화학물질을 취급 시 발생될 수 있는 산업재해나 직업병에서는 사전에 예방하고 불의의 사고에 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명,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안전보고사의 취급상의 주의사항, 근로자의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등을 게시하고 갖춰두어야 합니다. 누가? 사업주가. 이와 관련된 교육도 실시해야 합니다. 자, 1-15로 넘어가겠습니다. 위험성 평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기 위험성 평가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기 위험성 평가를 누가 하느냐? 사업주는 위험성 평가의 크기와 허용 가능한 범위를 평가하고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추가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의 우수 사업자 인정 대상은 상시 근로자 10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위험성 평가의 종류는 3가지가 있습니다. 최초 평가, 수시 평가, 정기 평가. 여러분이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저희들이 사업장에서 하는 정기 평가입니다. 그리고 공사 시 수시로 하는 게 수시 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16페이지입니다. 보호구의 종류 및 선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호구의 정의. 보호구는 재해나 건강 장애를 방지하기 목적으로 작업자가 착용하여 작업 또는 기구나 장치를 의미한다.
이 보호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이 근로자의 의무 준수 사항입니다. 산업안전보호구는 6조 앞에서 얘기했는데 그 내용은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보호구의 구비 조건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보호구는 재해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최선의 방법은 최소한 기본입니다. 차선책 또는 최후 수단으로 보호구가 가져야 할 구비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착용하여 작업하기 쉬울 것, 유해 위험으로부터 보호 성능이 충분할 것, 사용되는 재료는 작업자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을 것, 마무리가 양호할 것, 외관이나 디자인이 양호할 것. 보호구는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이기 때문에 보호구 착용은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안전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모의 종류는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사용 구분에 대해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첫째, 종류에 보겠습니다. 낙하 방지용, 낙하와 비례를 위한 위험 방지는 낙하 방지용 A, 낙하 추락 방지용, 낙하 또는 비례 및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은 AB입니다. 그 다음에 낙하 감정 방지용 AE, 낙하 및 비례의 위험을 방지하고 머리 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모는 AE, 다목적은 ABE입니다. 그래서 안전모의 종류는 A, AB, AE, ABE가 있습니다. 반드시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입니다. 안전대의 구성과 용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성은 신체를 지지하는 요소는 벨트나 안전근해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락 시 작업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사용인 선택 시 적절한 보호 능력이 확인한 것이 중요합니다. 용도입니다. 용도는 구독 눌러주세요. 용도는 어떻게 추락 위험을 억제하는 종류의 사용 구문으로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철골 구조물 또는 비계 조립 해체 작업 시 추락 시 충분한 보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종류는 안전근해식 안전대를 착용합니다. 추락의 벨트 및 상체 벨트 안전대는 조금 위험하므로 등 작업 시에는 착용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종류를 보겠습니다. 벨트식 안전근해식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1, 2, 3종이 있습니다. 특히 3종은 한계거리, U자거리는 벨트와 안전근해식 공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근해식은 안전블록, 추락 방지대 두 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23페이지에 거쳐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사고 체인 5요소는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사고 체인은 기계의 위험점을 결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1번부터 5요소가 있는데 1요소, 2요소, 3요소, 5요소로 다 내용은 다 못 외우더라도 함정, 충격, 접촉, 얽힘, 말림, 튀어나옴, 함축 저벌티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에 가겠습니다. 25페이지도 기계기구에 형성된 위험 정료도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자, 협착점, 끼인점, 절단점, 불린점, 접선불린점, 회전 말림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협착점은 왕복 운동을 하는 동작 부분, 끼임점은 고정부와 회전하는, 절단점은 회전하는 운동 부분이나 운동하는 기계의 위험점이고, 물림점은 어느 방향? 반대 방향으로 맞물려 했을 때 물림점이 위험점이 있습니다. 각 종류의 점을 다 기억을 하시고 내용은 요약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입니다. 기계기구의 방호입니다. 방호란 인간의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계된 가드 또는 장치로서, 방호는 가드 방호 장치를 말하는 것으로 생산 기계의 방호로서 가드나 방호 장치가 각각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양쪽을 조합하여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호 정치의 일반 원칙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방호조의 일반 원칙은 4가지가 있습니다. 객관식 문제 4가지가 중요하죠. 자, 작업 방해를 제거하고 작업점의 방호, 외관상 안전화, 기계 특성의 적합성, 상세 내용은 기억을 못하시라도 요 4가지는 방호 원칙, 일반 원칙은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기 안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기 안전은 다음 시간에 강의를 하시는 그 상세 내용을 보시고, 저는 29페이지
심실세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심실세동은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심실세동은 인간의 두 부분 이상이 전이차가 있는 외부 도체에 접촉되었을 때 인체를 통해서 전류가 흐르는 것이 감전이라고 합니다. 인체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가 감전 시간과 비례하므로 감전 시간을 낮추면 인체에 흐르는 전류는 감소시킬 수 있으며 실생활에 대표적인 적용되는 예입니다. 여러분들 실생활에 적용되는 것은 반드시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전 방지용 누전 차단기 동작 시간입니다. 몇 초? 0.03초. 모르면 3번입니다. 자, 3-5입니다. 33페이지 소방안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에 대해서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34페이지 대피요령하고 소화기 사용 적응 하제에 대해서만 강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피요령은 하제 시, 발생 시 하제로 인한 사망 60% 이상이 하염이 사람의 몸에 채 닿기도 전에 가스와 연기로 의한 질식 사망이고 20% 정도만 소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대피요령의 가장 제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가족이 있으면 가족을 데리고 빨리 도망가는 겁니다. 그리고 불을 끄려고 하면 소량의 사용 방법과 소화의 적응 하제에 대해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제 진압 시 적응 하제별 진압 방법에 따라 달리 해야 됩니다. 하제 학대 예방을 위해서 A급 하제는 일반 하제라고 합니다. B급 하제는 유류, 가스 하제, C급 하제는 전기, D급은 금속 하제입니다. 이 하제 시 중요한 요 A, B, C, D 하제는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입니다. 물질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응급조치 요령, 취급 방법 등에 설명한 자료로서 누가 하느냐? 사업주는 MSD상의 유해성, 위험성 정보를 관리하고 근로자는 직업병이나 사고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MSDS는 여러분들이 사업장에 가다 한 10m 가시면 붙어 있습니다. MS랑 물질 자료는 반드시 작업 전에 읽어보시고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규정 내용을 보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규정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3번에 보시면 관리 대상 유해 물질에 취급하는 작업장에 보기 쉬운 장소의 명칭 등 다음 사항의 게시 내용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걸 게시하느냐?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의 명칭, 인체에 미치는 영향, 취급상 주의사항, 착용해야 할 보호구, 응급조치 및 긴급방제 요령,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자, 5번째, 산업안전보건 표지 및 제작, 설치, 활용에 관한 걸 알아보겠습니다. 안전보건 종류가 많습니다. 이거는 종류와 형태에 대해서는 구독,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첫 번째, 금지, 경고, 지시,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 및 형태입니다. 안전보건의 종류는 금지, 경고, 지시, 안내 표시가 있습니다. 지시 표시는 보안경, 방독 마스크 착용, 말 그대로 지시하는 겁니다. 안전화를 착용해라, 장갑을 착용해라 지시 내용이고, 경고 표시에 보시면은 다 세모로 되어 있습니다. 세모로 되어 있는 것 중에 방사선 물질, 레이저 광고 개선 중간에 마름모로 되어 있는 게 하나 있죠. 이런 부분은 특이한 것은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단 사고 사례를 통한 예방조치 및 안전의식 제고를 하고자 중요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사례에서 안전대책은 반드시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추락입니다. 추락은 여러분 그 자료에 보시다시피 저희 공단에서 2003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많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의 원인은 떨어짐, 방지조치 미실시, 안전모, 개인 보호구 착용, 미착용입니다. 69페이지입니다. 안전대책입니다. 사고 사례의 이 안전대책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하시고 구독,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추락 방지 조치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지는 위험성인 장소에 작업을 할 때 시스템 비계를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고 작업 발판 단부에 안전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두 번째,
추락 위험 장소에는 작업 시 보호구를 착용해야 된다. 고소 작업 시에는 안전모, 안전벨트 등 개인 보호를 착용, 결착하여 작업을 시시해야 합니다. 끝으로 22년 1월 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이 2회 중대산업재해를 그 하부매에 붙임자료로 붙여놨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음 강의 시간에 말씀드린 구독, 좋아요 강의를 누르신 거는 잘 읽어보시면은 여러분들 시험 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